네, 뉴욕 증시의 분위기 기술주 중심으로 또 약간 또 하락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하루 사이로 좀 왔다 갔다 하고 있는 흐름인데요. 자, 국내 시장에서의 연결고리 오늘도 찾아보겠습니다. 유한타증권의 송태현 과장입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첫 번째 연결고리 주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여주시죠. 다시 돌아온 금리 걱정. 또 연준에서 또 한마디 하니까 알고 있던 건데 또 압박을 받습니다. 좀 자세하게 들어보죠. 네, 하지만 라엘 브레이너드 이제 부의장, 연준 네. 지명자 같은 경우에는 사실 연준 내에서 지금 현재에서는 가장 비둘기파적인 인물이었는데 그렇기도 하죠. 이 인물마저 네. 이제 강한 어조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잊고 있었던 금리에 대한 걱정을 다시 그렇죠. 한 번 더 크게 불러 일으키는 부분이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네네. 거기에 따라서 금리에 가장 민감했던 나스닥이 가장 큰 폭의 하락이 나왔다. 이 정도로 어제 시장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보다 세부적인 내용을 말씀을 드리게 되면은 라엘 브레이너드 이 연준 부의장 지명자 같은 경우에는 네. 인플레이션을 낮추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언급을 하게 됩니다. 음. 그 이유는 역시나 저소득 계층이 너무나 인플레이션 그쵸. 때문에 힘들어지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이 위험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예. FOMC가 연속적인 금리 인상과 이르면 오는 5월에 빠른 속도로 대차 대조표를 축소를 시작함으로써 체계적으로 긴축적인 통화 정책을 지속을 하게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돼요. 그렇군요. 이 5월 관련돼서 이제 QT를 이제 진행할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부분이었었는데 네. 이 QT 진행에 있어서 2017년도에서 19년도에 한번 진행을 했었던 적이 있었잖아요. 그랬군요. 그때보다도 훨씬 빠르고 큰 규모로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그만큼 인플레이션 상황이 좀 심각하다라고 뭐 볼수 있는 아무래도 거군요. 인플레이션이 사실 20년 만에 뭐 거의 최고 그리고 예전 오일 쇼크 때 이후에 가장 네. 최고의 인플레이션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더욱더 빠른 속도를 이제 요구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고요. 네. 그 외에도 이제 다른 연준 이사들 같은 경우에도 매파적인 발언을 계속적으로 내놨어요. 에스터 조지 캔자스시티 연은 총재 같은 경우에는 50pp 인상은 우리가 다른 것들과 함께 고려해야 할 옵션 중에 하나일 것이다 라고 네. 얘기를 했고요. 구체적으로 50bp로 말을 하네요. 뭐 아무래도 예. 이제 50pp에 대한 부분은 이미 5월 달에 거의 기정사실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러게요. 그런 부분에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음. 메리 데일리 샌프란시스코 연은 총재 같은 경우에도 높은 생활비가 사회적인 부담이 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역시 QT는 이르면 5월에 할 수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됐죠. 이분도 제가 비둘기파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오늘 연준 위원들이 다수의 이제 QT 발언을 하게 됐는데 그러네요. 여기서 공통적인 워딩을 보게 되면 이르면 5월 이름은 5월. 이라는 말을 하게 돼요. 가능성이 점점 높아집니다. 거의 5월 달에 QT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것을 이제 일부 시장에 알려주고 있는 것이 그러네요.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것 같고요. 네. 이러한 이제 이 긴축적인 연준 이사들 발언들이 나오다 보니까 금리가 다시 한 번 더 튀어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역전 현상이 일어나서 상당히 뭐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었었는데 경기 침체나 뭐 이런 거요. 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장기 금리가 더욱더 많이 튀어오르게 되면서 이런 네. 부분이 정배열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미국 10년 국채 금리가 2.5% 정도로 상승을 하게 되면서 13bp가 올라가게 되고 2년 금리가 8bp가 올라가게 되면서 2.5의 초반으로 붙게 되면서 10년물 금리가 다시 한 번 더욱더 높아지게 되는 이런 현상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러면은 이제 국채금리까지 연준 인사들의 발언 때문에 좀 크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FOMC 회의록 공개가 이제 곧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것과 관련해서 영향력을 또 많이 미치겠네요. 아무래도 FOMC 회의록이 내일 이제 나오게 되잖아요. 얼만큼 긴축을 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도 3월 달에 얘기했던 거 다 나오겠네요. 뭐 아무래도 네. 3월 달에 회의 내용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어느 정도로 강하게 나올 것이냐 이 부분이 더 중요할 것 같고 네. 다만 이제 FOMC 회의 이후에 연준 이사들이 워낙 강하게 발언들을 많이 했었잖아요. 이미 다 회의록 얘기 안 냈는데도 그때 그 말 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예요. 네. 예. 그렇기 때문에 특별하게 새로운 내용이 나오지 않으면은 뭐 생각보다 시장은 다시 반등이 나올 수 있을 것으로 좀 전망이 되고 있고요. 그렇군요. CME 패드워치의 확률 변화를 보게 되면은 네. 5월달 50bp 인상의 확률이 74.9%에서 네. 76.6%로 소폭 인상이 되게 돼요. 그렇군요. 그리고 6월달 50bp 인상이
80.6%에서 82.3%이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2달 연속으로 100bp를 올린다. 이걸 지금 생각하고 있는 네. 거예요. 근데 이게 참 재미난 게 네. 5월달 확률이 6월달 확률보다 좀 낮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네요. 네. 반대 아닙니까, 원래? 그 이유가 예. 5월달 같은 경우에는 75bp에 대해서 베팅을 하는 쪽도 있기 때문에 더 세게 올리는 예, 거요? 그런 부분 때문에 그렇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쨌거나 그렇군요. 5월달이든 6월달이든 50bp씩 인상이 나올 음. 가능성이 상당히 지금은 높아 보이는 환경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이렇게 이제 긴축적이고 뭐 이러한 발언들 그리고 패드워치의 움직임 뭐 이런 부분 때문에 시장에서는 우려감은 더욱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요. RBC 이 캐피탈 같은 경우에는 3월에 기관 투자자들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를 했는데 아, 네. 연준이 정책 실수 가능성에 대한 부분을 이제 우려하게 되면서 예. 주식 시장에 대한 낙관적인 견해가 2018년도 설문조사 이후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이제 나왔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실수에 대한 가능성이라는 것은 그만큼 시장 대응이 늦었다라는 그런 실수를 말씀하시는 뭐 그런 건가요? 부분이 될 수도 있는 거고요. 네네. 아니면은 너무나 긴축적인 행보를 지금 빠르게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결국 경기 침체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뭐 이런 부분에 그런 대해서도 것도 지금 언급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기관 투자자들도 그렇게 좋지는 않게 보고 있는데 이렇다 보니까 또 기술주들이 또 크게 한번 또 타격을 입습니다. 2% 넘게 좀 하락을 했는데 좀 세부적으로 어떤 부분들을 좀 봐야 되나요? 뭐 아무래도 기술주들이 이런 부분에 더 민감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나스닥 중심으로 하락을 하게 되고 그리고 이 팡 관련된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네. 그냥 무난한 수준으로 빠졌어요. 많이 뭐 오르기도 했죠, 솔직히. 네, 마이너스 네. 1에서 2% 정도의 하락이 나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하락이 뭐 제한적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네. 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좀 많이 빠지게 됐습니다. 아, 4% 넘었던데요. 예, 4.5% 정도 예. 하락을 하게 되면서 예. 국내가 사실 반도체에 관련돼서 많이 치우쳐져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부분이 국내 시장에도 그닥 좋은 영향을 못 미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또 한 가지는 이제 환율에 대한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 달러 인덱스가 다시 한 번 더 올랐죠. 0.49%의 상승이 나오게 되면서 거의 2년 만에 다시 최고치까지 올라가게 되는 흐름이 나왔거든요. 국내 입장에서는 안 좋네요. 뭐 아무래도 네. 외국인 투자자들에 대한 수급을 기대해 볼 수 안 있는 그래도 안 부분이 오는데. 조금 적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도 증시 상황 여건상 좋지 못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뭐 금리 인상과 관련된 굉장히 매파적인 발언이 나왔다라고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뭐 그럼 금융주나 보험이나 뭐 이런 쪽 봐야 되는 겁니까? 어떤 종목으로 연결하세요? 사실 금리 인상이 된다 하더라도 저는 그닥 은행주라든지 보험주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뷰를 갖고 있지는 않아요. 그렇군요. 사실 미국의 이 금융주들 같은 경우에도 금리 역전 현상 나오게 되면서 사실 조정 많이 받고 있거든요. 그렇죠. 네, 그런 걸 생각을 해보면 국내에서도 금융 관련된 종목들이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 있기는 하겠습니다만 크진 않다. 그래도 투자 심리나 이런 게 아주 좋지는 않기 때문에 예. 제한적일 수밖에 없고 상승에 대한 부분도 기대치가 워낙 좀 낮다 보니까 예,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좋은 대안은 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오늘 지수가 생각보다는 약세권에서 움직이게 될 것 같아요. 뭐 그렇다고 해서 큰 폭의 낙폭을 기록할 가능성이 좀 낮아 보이기는 하는데 네. 어쨌거나 중국 ADR 같은 경우에도 조정을 좀 받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는 지수의 관련도가 좀 높은 종목들보다는 뭐 정책적인 이슈라든지 이런 이제 관련된 종목들이 더 좋아 보이고요. 네. 어제 시간의 시장에서 이제 서울시 상수도관 관련돼서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서 동양철관이라든지 화성밸브가 움직였었는데 네. 역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책적인 모멘텀이 뭐 원전이라든지 이쪽으로 충분히 나올 수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네. 리오프닝 관련돼서도 미국에서 카니발이 좋았기 때문에 아, 그런 그렇죠. 부분이 국내에서는 뭐 엔터라든지 이쪽으로도 다시 한 번 더 들어올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시장의 내용을 좀 더 연결을 해봤고요. 두 번째 연결고리에 들어가서 좀 자세하게 보겠습니다. 주제 보여주시죠. 이날 이제 빵 종목들이 전반적으로 좀 조정을 받았다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또 대표적으로 아마존도 좀 상당히 밀렸습니다. 2% 넘게 밀린 걸로 알고 있는데, 또 이런 얘기가 나오네요. 이 블루 오리진 얘기인 것 같은데, 우주 인터넷 사업, 블루 오리진은 아니군요. 우주 인터넷 사업이 시동에 걸렸다. 이것도 어떤 내용입니까? 근데 블루 오리진이 섞여 있습니다. 이 안에. 여행 가는 걸로 먼저 생각해가지고. 네, 예, 이 안에 들어와 있는 부분인데 사실 아마존이 이 뉴스가 나왔습니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조정을 받았어요. 예. 뭐 지금 이 부분에 더욱더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이 사업 자체는 향후에 더욱더 커질 수 있을 만한 사업이기 때문에 저는 이러한 뉴스가 나올 때마다 우리가 더욱더 관심을 가져야 된다.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네. 그런 부분에서 보게 되면은 CNBC에서 이제 아마존이 유나이티드 론치 얼라이언스라는 보잉하고 록히드 마틴 합작 법인하고요. 프랑스 이제 위성 발사 기업인 아리안 스페이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블루 오리진하고 최대 83회 위성 발사 계약을 체결을 하게 됩니다. 네. 네, 그래서 이런 위성 우주 인터넷 사업을 더욱더 많은 부분 확대를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었었는데요. 이게 테슬라 그 일론 머스크 CEO가 얘기하는 스타링크하고 같은 사업입니까? 스페이스X가 하고 있는 이 스타링크의 사업이 사실 선두 주자가 이미 이 스페이스X가 하고 있는데 후발주자로서 아마존도 여기에 이제 더 뛰어들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이 향후 5년 동안 이제 이 유나이티드 론치 얼라이언스 같은 경우에 38회 발사 그리고 아리안 스페이스가 18회 블루 오리진은 이 12회에는 결정되어 있고 추가적으로 15회의 발사를 이제 계약 체결을 하게 되면서 상당 부분 아마존이 여기에 천문학적인 돈을 이제 투자를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부분입니다. 신사업이군요. 네, 그리고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사실 스페이스X가 선두주자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후발주자인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이런 부분에서 경쟁력을 조금 더 만들기 위해서 아마존이 전 세계에 지금 유통망을 가지고 있고 영업 기반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이용을 하려고 하고 있고 그리고 AWS가 사실 엄청 강력한 이 모멘텀으로 갖고 있잖아요. AWS 클라우드 기반 클라우드 서비스. 그것까지 이용을 하게 되면서 우리가 훨씬 더 스타링크보다는 늦기는 하지만 그 여반의 재반 상황은 훨씬 더 좋을 수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차별화 있어요. 포인트를 마련을 했군요. 그리고 단말기 같은 경우에도 킨들을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훨씬 더 싸게 만들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지금 아마존이 더욱더 박차를 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위성 발사 지구 저궤도에 인공위성을 띄우는 이 카이버 프로젝트를 예전부터 얘기를 했던 부분이 있었었거든요. 그게 3,000개 정도의 위성을 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였는데 아직까지는 사실 위성 발사가 없는 부분은 있어요. 하지만 이제 미 연방통신위원회에 승인한 사업 계획서에 따르게 되면은 2026년 7월까지 1,600기를 위성을 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근데 이 회사가 지금 못 쐈어도 돈이 없어서 못 쏘는 게 아니니까요. 뭐 이제 사업을 막 준비를 시작을 하게 된 거고 여기에 돈을 훨씬 더 많이 투자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만큼 그만큼 이 돈이 이쪽 사업으로 많이 들어가게 될 거고 그러면 투자하는 사람의 입장으로서는 기회가 많이 발생을 할 수 있다. 이 부분을 언급을 드릴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주 산업이 사실 예전에 이제 캐시 우드의 이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서 그때 한번 붐이 일었다가 이제는 뭐 사실 많이 잠잠해져 있기는 하지만 지금 이런 구간에서 사실상 저가 매수로 가져가기 매우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러한 뉴스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체크업을 하시면서 관심을 좀 많이 가져보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좀 국내에서도 위성 얘기라든지 우주 산업에면 또 관련 종목들이 또 있고 또 그룹이 또 한화가 생각나고 막 그런데요. 어떤 종목 볼까요? 네, 뭐 대표적으로 말씀을 하신 것처럼 하나 시스템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워낙 관련된 사업을 열심히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생각을 해봤을 때는 하나 시스템 관심 있게 좀 보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이제 중소형사를 보게 되면은 인텔리안테크도 이제 카이버 프로젝트 관련돼서 사실 언급이 나올 때마다 움직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인텔리안테크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얼마 전에 우주항공 관련된 ETF가 이제 만들어졌을 때도 인텔리안테크가 그 포함되어 있는 종목의 비율 중에 3위였었거든요. 그만큼 시장에서는 인텔리안테크 관련돼서 관심도가 좀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인텔리안테크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외에도 세트랙 아이라든지 아니면은 제너코라든지 이런 기업들까지 관심 있게 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알 법한 기업들이 다 연결이 됐습니다. 자, 오늘 내용 잘 참고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유안타 증권 송태현 과장과 함께한 연결고리였습니다.